자, 시작합시다. 자, 평면좌표 볼게요. 몇 분이야? 5분? 7분인데? 책 갖고 왔지? 소심하게 들어왔어. 자, 평면좌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면좌표 들어가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거리에 대한 개념 배울 겁니다. 거리. 자, 그럼 수학에서 말하는 이제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최단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최단 거리. 최단 거리.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A라는 지점부터 자,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할 때 당연히 선분을 이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죠. 맞아? 우리가 이거를 거리라고 하지, 그치? 자, 우리가 이제 거리를 배울 때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워요. 첫 번째, 자, 수직선에서의 거리를 배울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평면좌표에서 거리를 구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자, 그럼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축만 있는 걸 수직선이라고 해? X축만 있는 거를 수직선이라고 하죠. 뭐 굳이 제목도 쓰지 않을게요. 자, 수직선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X축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러면 평행이 안 되냐? 이게 마음에 안 들지? 한번 찍을게.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점의 좌표를 이제 A라고 하고요. 이 새끼 좌표를 내가 X라고 할게. 자, X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새끼를 X2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이거 뭘 구하고 싶다? 자, A라는 점과 자, 그리고 B라는 점 사이에 뭐를 구하고 싶다?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 거리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당연히 선분 뭐가 되겠어? A하고 B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종호가 당연히 X1보다 X2가 더 크겠죠? 지금 그림상으로,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은 그 사이에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인이 괜찮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수직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지수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얘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판단이 어렵잖아, 종호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 뭐를 해줘야 돼? 절대값을 해서 이 거리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절대값 배울 때 이 절대값이라는 정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새끼였잖아, 그치? 맞아? 왜? 절대값의 정의도 결국은 뭐에 기반되었기 때문에 거리에 기반되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평면좌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X축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Y축 이렇게 있어. 자, 그럼 내가 이번에 여기에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점까지 A에서부터 B까지 뭐를 구하고 싶다?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근데 수직선과 다르게 평면좌표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각각 두 개씩 있죠. 맞아? X좌표, Y좌표 각각 있기 때문에 자, 이 좌표를 제가 설정하면 첫 번째 X1과 Y1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2하고 Y2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그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선분에 대한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 새끼를 증명하려고 무슨 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했죠, 그쵸? 피타고라스를 사용했죠. 자, 그리고 첫 번째 X축과 평행하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하게 그려주면은 X축, Y축이 수직이기 때문에 노란색, 파란색도 당연히 수직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노란색의 길이부터 먼저 구하자. 그럼 종호가 이 노란색의 길이는 결국은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수직선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겠죠? 맞아?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새끼는 절대값하고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정의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높이라는 새끼도 결국은 Y축에 한해서만 높이를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절대값 Y2 자, 그리고 마이너스 Y1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빗변의 길이 L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L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X2 마이너스 X1 요 새끼의 제곱 더하기 자,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고 실제로 거리라고 하는 건 루트 씌워서 양수가 되는 새끼만 우리가 제곱분으로 선택했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다시 한번
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여기까지 괜찮니?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자,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 구했던 거 기억나? 직선의 기울기. 자, 이 AB를 지나가는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자, x 값의 증가량분에, 자, y 값의 증가량 이렇게 구해줬어. 맞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박선 씨, 자, 내가 이 원, 투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 있죠. 맞아? 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맞아? 자, 그런데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 x2하고 x1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수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우리는 뭐 할 거니까? 종호가 제곱할 거니까, 그치? 자, 마찬가지로 y 값도 내가 어디서 어디를 빼서 길이를 구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인이 괜찮니? 자, 그래가지고 내가 1,2에서부터 자, 4,6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럼 얘가 4에서 1을 빼서 3을 만들든 또는 반대로 빼서 마이너스 3을 만들든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냥 너네가 빼고 싶은 대로 뺀 다음에 제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그리고 넘어가서 유형 2번, 3번 뭐 볼 건데 뭐 사실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자, 두 번째, 자, 삼각형 찾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삼각형을 찾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어볼게. 동일아,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비교하려면은 뭐가 중요해? 변의 길이가 중요하겠죠, 그쵸? 변의 길이.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보고 뭐를 판단하겠다?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 예인아, 그치? 그럼 너가 많이 봤던 삼각형 뭐 있어? 생각해 아무거나 떠올려봐. 무슨 삼각형 있어, 삼각형 중에? 쉬운 거 쳐봐.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실 발표를 못해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정삼각형 있죠? 정삼각형. 이니 또 하나 뭐 있을까? 이등변도 있죠. 이등변. 삼각형 생략할게. 자, 또 뭐 있어? 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 또 뭐 있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이죠, 그쵸? 쉬운 건 아무거나 너 알고 있는 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그렇지, 직각삼각형도 있죠. 자, 좋은 거 또 어떤 삼각형도 있어? 예각삼각형, 그치? 예각도 있어. 자, 그다음에 이석 또 뭐 있어? 둔각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모형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 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각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은 A는 B는 C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했어? 인수분해랑 곱셈공식에서 조금 많이 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보자. 이등변 삼각형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자, A랑 B랑 같을 때가 있고요. 자, 그리고 B하고 C가 같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A가 같을 때가 있겠죠. 맞습니까? 셋 중에 하나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우가, 자,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피타고라스의 정의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빗변의 길이를 A라고 가정했을 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아야 될 거고, 자, 예각하고 둔각도 그냥 빗변의 길이를 A라고 가정했을 때 예각 같은 경우에는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죠. 맞아요? 우리가 부등식이 활용해서도 제가 예각, 둔각 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에 둔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자, 빗변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어때야 돼? 항상 커야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고 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자, 각각의 삼각형의 특징은 둘 다 가지고 있는 세 개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딱 들어보자.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면서 동시에 B하고 C가 같아. 자, 그럼 동일하게 얘 무슨 삼각형이야? 우리가 이거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정의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할 때가 있고 이럴 때도 있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또는 우리가 B랑 C랑 같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건 조심해야 돼. 얘는 빗변이 A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거나 또는 B하고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둘 다 만족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우리가 둘 다 만족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쓸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쓸 거 아니야, 맞아? 그 사이에 또 눈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 사이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포함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라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밖에 없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자,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2야, 2야.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2라고 할게. 자, 두 변의 길이 똑같아. 맞죠? 그러면서 지금 제곱해서 더했을 때 어때? 요 새끼가 되죠? 맞아?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가 뭐가 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된다. 당연한 사실이죠. 네, 알고는 갑시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요. 뭐 내심, 외심 이런 건 넘어가고, 자, 그리고 유형 조건의 퍼포스 정리. 자, 옆에 우리가 뭐라고 써줄 거냐면 중선 정리라고 써주세요. 중선 정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는 좀 내 증명까지 할 거라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169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까지 바로 그냥 오늘 개념 설명은 끝낼 거야. 종이 괜찮지?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들이고요. 자, 내분점, 외분점부터 조금 길게 설명할 거야. 오늘 문제풀이 조금 많이 못할 수도 있어. 문제풀이 좀 다음 시간 위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내분점, 외분점부터 보자. 종우가 내분점이 뭐야? 물 먹은 벙어리가 돼. 내분점. 자, 하나의 성분을 안쪽으로 나누는 점을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해. 그냥 간단하게. 알겠지? 간단하게.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어.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근데 이 새끼를 내가 X1이라고 하고 이 새끼를 X2라고 할 거야. 근데 정호가 내가 이 성분을 안쪽으로 쪼개는 하나의 점을 찍었어. 그거를 P라고 할 거거든? 우리가 이 새끼를 뭐라고 하자? 안쪽에서 나누는 점, 내분점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이거를 이 X값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건데, 문제는, 자, 우리가 여기에 점을 찍어서 A랑 B를 쪼개게 되면 그 쪼갠 성분에 대한 비율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비율을 내가 몇 대 몇이라고 할 거냐면 M 대 N이라고 할 거야. 자, M 대 N이라고 할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쪽에 있는 좌표와 나눠진 비율을 통해서 뭐를 구하겠다? 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이 새끼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선분의 길이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굳이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분 AP 대 선분 BP는 자, 몇 대 몇이 되겠어? M 대 N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냥 쭉 봐. 이거를 증명하려는 시험은 안 나오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AP라고 하는 건 서원아, A서부터 P까지니까 얘가 더 큰 거죠, 위치상. 그치? 얘에서 얘를 빼야겠네. X 빼기 X1. 네, BP라고 하는 거는, 자, B가 더 크기 때문에 X2에서 뭐를 빼야 돼? X를 빼야겠죠. 미니야 괜찮아? 자, 그럴 때 그 두 선분의 비율이 몇 대면 M 대 N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비례식 보면 뭐 생각나? 내항 곱하기 외항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 내항 곱하기 되면은 mx2 마이너스 mx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외항 같은 경우에는 n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들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이 x 값이야, 이 x 값이야. 그럼 적절히 이항해서 우리가 정리해야겠죠. 맞아요? 자, mx를 이쪽 우변으로 이항해서 묶어버릴게. 자, 그러면은 n 플러스 n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새끼를 지금 좌변으로 이항해서 x1으로 묶을게. 묶을 필요가 없구나. mx2 플러스 nx1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하려면은, 자, 이 x 값을 구하려면은 양변을 뭐로 나눠야 돼? m 플러스 n으로 나눠야 되니까 결국은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게 우리가 찾는 내분점에 대한 좌표 공식이라는 거죠. 괜찮니?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렇게 사용할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자, A 좌표가 3이다. 자, 그리고 B 좌표가 6이다 라고 할게. 내가 얘를 2대 1로 뭐 하고 싶다? 내분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어떻게 공식을 사용할 거냐? 물론 얘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해. 자, 근데 우리가 주어진 식을 보고 바로 내분점을 구할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봐.
자, 그럼 내분점 P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할 거다라는 거야. 잘 봐. 자, 첫 번째 내분에 대한 비율을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비율하고 좌표를 X자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더라는 거야.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자, 그럼 먼저 곱하게 되면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하게 되면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종이 괜찮니? 자, 그러면서 그 결과를 구했을 때 내분점의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5 나누기 3이니까 5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물어볼게. 시연아, 우리가 실제로 문제 볼 때 수직선을 더 많이 보게 될까? 아니면 평면좌표를 더 많이 볼까? 평면좌표를 더 많이 보게 되겠죠. X축, Y축을 더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 이 점과 이 점을 뭐 2대1로 쪼개시오 이런 문제가 더 나올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수직선하고 평면좌표하고 차이가 뭐야? X좌표하고 Y좌표 두 개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X좌표끼리 2대1, Y좌표끼리 2대1로 쪼개서 각각의 X가 Y가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좌표 평면 버전으로 또 하나 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X 값끼리 A나 Y 값끼리 뭐 하면 돼? 우리가 내분점 하면 되니까. 괜찮니?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좌표 아무거나 예를 들어볼게. 자, A라는 좌표 3,-2야. 자, B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4,7이라고 해볼게. 내가 임의로 쓴 거야. 자, 그럼 동일아 몇 대 몇으로 쪼개볼까? 3대4. 3대 4로 내분해볼게. 얘들아 좀 귀찮으니까 10까지만 설정할게. 알겠죠? 10만. 자, 첫 번째 X좌표 설정하자. 그럼 종호가 내가 지금 X좌표 찾겠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X좌표만 따로 뭐 해주면 돼? 내분점 하면 되겠죠? 맞아? 첫 번째 비율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하자고 했어? X자로 곱해서 더해주자고 했죠? 그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곱하게 되면 플러스 12가 되니까 일단 X좌표는 0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Y좌표 같은 경우는 쫄지 말고 시원아 누구끼리? Y좌표끼리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3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7,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요거 계산하면 각각 X좌표, Y좌표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우리가 내분점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 이번에는 외분점 할 겁니다. 외분점. 오늘 쭉 설명 좀 많이 할게. 자, 그 외분점은 뭐냐? 자, 내분점이 안쪽에서 쪼개는 새끼였잖아. 그치? 그 외분점은 어디서 쪼개겠다? 바깥쪽에서 쪼개겠다는 거야. 이해니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볼게. 이번에 여기가 A야. 좀 더 오른쪽에 그렸죠, 지금? 얘가 B야. 얘를 바깥쪽에서 쪼개서 선분의 비율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외분점입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동일아, 외분점은 바깥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 있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죠. 이거를 첫 번째 판단하는 게 조금 중요해. 왜냐면 얘가 내분점 같은 경우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안쪽에 있잖아. 그치? 근데 외분점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바깥쪽에 있는 건 맞아. 근데 이게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니까 그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외분점이 여기 있다고 할게. 보통 우리 이 새끼를 Q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비율은 선분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우리가 내분점 쪼갰을 때도 AP, BP 비율을 구했잖아요. 그치? 자, 외분점이 생겼어, 종호가. 그러면 AQ, BQ 비율을 구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요 새끼 비율. 자, M 대 N이라고 해보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M의 비율보다 N의 비율이 더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쪽 바깥쪽에 내가 Q2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 새끼는 AQ2라는 비율과 BQ2라고 하는 성분의 비율이 있겠죠. 맞아? 그럼 이 새끼 같은 경우도 비율은 M 대 N인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M의 비율이 좀 더 어떻다는 거야? 크다라는 거죠. 맞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자, 동일아, M, N 중에 누가 더 작아? N. M이 더 작죠? 맞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외분점에 대한 비율이 왼쪽이 더 작으니까 외분점은 어디 있을 거다? 왼쪽에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조금 괜찮아? 작은 쪽 비율에 항상 뭐가 있다? 외분점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새끼도 누가 더 작아? 자, 빨간색으로 할까? 이 새끼는 N이 더 작죠? 그치? N이 더 작죠? 그럼 무조건 외분점은 선분의 오른쪽 바깥쪽에 반드시 외분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이거 두 개는 알고 가야 돼. 알겠지? 우리가 실제로 모르면 수직선을 그려서 외분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 우리가 비율만 보고도 외분점이 왼쪽, 오른쪽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분점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다시 한번 여기 A가 있습니다. B가 있어요. 이 새끼를 X1이라고 하고 이 새끼를 X2라고 하자.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 자, 여기 Q라고 하는 새끼가 있어. 이 새끼 X라고 할게. 자, 그럴 때 우리가 비율을 어떻게 따지겠다? A하고 Q 그리고 B하고 Q라는 선분의 비율을 몇 대 몇이라고 우리가 M 대 N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외분점이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비율이 더 작겠죠. 맞아? 그거 판단하고 가자. 자,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했어? 3분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내분점 또는 외분점의 식 찾고 싶다고 했었죠. 맞니? 자, 그럼 첫 번째 A하고 Q 대, 자, 그 다음에 B하고 Q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라고 못 박아뒀죠. 괜찮아요? 자, 그럼 AQ부터 보여볼게. A, Q, 박서 누가 더 커? Q가 더 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머, 1 빼버려야겠죠, 그쵸? 자, X에서 누구 빼야 돼? X1 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Q 볼 겁니다. BQ, Q가 더 크네? X에서 뭘 뺄까? X2를 또 빼자. 여기까지 괜찮아, 얘가? 자, 이 새끼 비율이 몇 대면 M 대 N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내항 곱하기 외항하게 되면 바로 그냥 전개해봅시다. mx 마이너스 mx2. 자, 그 다음에 nx에다가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누굴 구하고 싶다? x를 구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아, 이 새끼를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할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좌변으로 이항해서 x를 묻게 되면은 m-nx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우변으로 이항하면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마지막에 공식 찾게 되면은 자, 결국 우리가 찾는 무슨 점? 외분점 x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m-n에다가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분점의 공식에서 뭐만 바뀌면 돼? 가운데 부호만 바뀌면 되겠죠. 맞아? 가운데 부호 바뀌면 돼. 자, 그럼 예인아, 우리가 내분점하고 외분점 풀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무슨 점이겠어? 외분점이겠죠.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할 때도 당연히 외분점이 되겠죠. 맞아? 자, 근데 외분점은 가운데 부호가 빼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냐, 혹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냐에 따라 부호가 다르겠죠. 이거 조심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결국은 방금 했던 것처럼 내분점처럼 X자로 교차해서 곱하기는 할 거야, 정호가. 알겠지? 자, 근데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 정호가? 빼기가 들어간다. 그거 좀 조심하자. 자, 그럼 얘도 좌표를 각각 두 개로 설정해볼게. 이번에는 2,7하고요. B는 6,-3 이렇게 한번 지정해보자. 괜찮니? 자, 그럼 박서 외분점 몇 대 몇이라고 할까? 제가 할까요? 네, 서운하네요. 자, 1대 간단하게 가자. 1대 2라고 하자. 1대 2로 외분한다라고 합시다. 외분. 자, 첫 번째 무슨 좌표부터? X좌표부터 진행할게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뭐 하자고 했어요? 이 두 개의 비율을 빼자라고 했었죠. 맞아? 빼자. 1 빼기 2. 자, 그 다음에 1하고 X좌표, 그 다음에 2하고 X좌표 이렇게 곱할 거잖아요. 그치? 어떤 걸 먼저 곱할지 잘 봐. 증가하는 것부터 먼저 곱하세요. 항상. 직선이 증가하는 것부터 곱하세요. 괜히 헷갈려하지 말고. 알겠지? 종호가 정신 차려. 직선이 증가하는 것부터 곱하세요. 1 곱하기 6, 6. 2 곱하기 2는 4. 둘이 뭐해라? 빼라. 이게 첫 번째 외분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Y좌표 가도록 할게요. 초록색으로 갈게. 자, 그럼 Y좌표도 똑같이 가면 돼. 자, 외분점 비율 두 개 빼주고, 자, 그 다음에 1부터 1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7, 14. 이거 두 개 뭐하라고? 빼라고. 이게 외분점이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꼭 기억하시면 다들 한 번씩 배웠어, 분명히. 그치? 근데 오랜만이니까 제가 한번 증명을 쫙 했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뭐 할 거냐면은 요거 예를 들어서 푼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거 뭐냐?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웠다. 그럼 그 다음 뭘 배우겠다? 이번에는 중점 하나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중점. 자, 중점. 자, 중점은 이렇게 기억하자. 첫 번째 좌표의 평균값. 좌표의 평균값.
자, 또는 1대1로 뭐를 하는 거나 내분하는 거나 이렇게 다른 말로 기억해도 상관없겠죠. 맞습니까? 왜? 굳이 안 남기셔도 돼요. AX1 자, 그 다음에 BX2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중점이라고 하는 새끼를 M이라고 할 겁니다. 라지 M. 자, 이 새끼의 X를 구하자는 건데 정호가 지금 얘는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 새끼 선분 비율이 서로 어때? 같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굳이 같기 때문에 내분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맞아? 자, 그래서 간단하게 구하면 결국은 우리가 찾는 x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더한 다음에 뭐 해주는데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분점의 개념으로 이 식을 봐도 우리는 결국 우리가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 얘가 몇 대면 1대1로 내분하겠다라고 했잖아. A나 그치? 맞아?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 비율 더해야 돼. 1 더하기 1. 그 다음에 x자로 곱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x2 더하기 x1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쵸? 괜찮아요? 이게 중점의 정체가 될 거고요. 자, 내분점, 외분점 공식 지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없겠죠. 또 4번이라고 했네. 5번 했는데.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 무게중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자, 우리가 무게중심 언제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외신 배우면서 했었죠. 그쵸? 자, 무게중심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G라고 불러요. 자, 그럼 물어보자. 지우야,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 뭐야? 원래? 도형에서.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삼각형에서. 네. 각 변의 중점. 그치. 각 변의 중점을 꼭지점, 꼭지점하고 이어서 만든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A가 있어요. 자,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야. 여기 중점 찍어. 여기 중점 찍어. 여기 중점 찍어. 자, 그래서 꼭지점하고 연결해서 만든 세 개의 선분이 만나는 교점을 우리 뭐라고 하자? 무게중심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사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 그럼 얘는 중점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길이가 똑같고요. 똑같고, 이 무게중심을 통해서 나눠지는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의 비율은 항상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라는 것까지 충분히 기억하죠. 그쵸? 자, 이 새끼 2대 1이에요. 자, 이 새끼도 2대 1이야. 이 새끼도 2대 1이야. 자, 이 비율이 서로 2대 1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까? 삼각형마다 다르겠죠. 그쵸? 이건 조금 조심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분점하고 외분점의 관점에서 무게중심을 구할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자, 종호가 그러면은 자, 이 중점 M 구할 수 있겠어? 그쵸? 구할 수 있죠? 목소리 왜 이래? 구할 수 있죠? 중점 구할 수 있죠, 종호가. 그치? 무슨 값 구하면 돼? 평균 값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선분 A하고 M이라는 새끼를 몇 대 몇으로 A가 기준이기 때문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된다? 무게중심 G가 된다는 거죠. 맞아? 자, 이걸 살짝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MA라는 성분을 몇 대 몇으로, 얘는 M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얘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대 2로 뭐 한다? 내분한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무게중심 G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냐? 방금 제가 말했던 중점과 우리가 내분점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구하게 되면 결국 이 무게중심은 결국 세 점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세 점의 평균. 자, 중점 뭐라고 했어? 좌표, 두 좌표의 평균이라고 했죠. 맞아? 무게중심은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세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좌표의 평균. 자, 그래서 굳이 공식화해서 만들면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당연하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좌표가 3개 있겠죠. 맞습니까? 자, 얘도 이거 y죠. y1, y2, 자, 그 다음에 y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좀 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 자, 다들 배웠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삼각형 아니에요. 임의의 삼각형이에요. 자, 내가 여기를 몇 대 몇으로 쪼갰냐면은 자, 4대 1로 쪼갰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
4대 1로 쪼갰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대 1로 쪼갰어. 각 변을 똑같은 비율로 쪼갰죠. 자, 똑같은 비율로 쪼갰던 이 점들의 무게중심도 누구하고 똑같다? 처음 무게중심하고 항상 일치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쪼갰어. 자, 내가 이 삼각형의 중점들을 찍은 다음에 또 삼각형을 만들었어. 이 삼각형도 무게중심은 서로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같은 비율로 변을 쪼갰을 때 생기는 점들에 대한 삼각형은 무조건 무게중심이 똑같다는 거야. 괜찮니? 이것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일정한 무게중심 G가 존재하겠죠. 괜찮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추가할 건 뭐냐면은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고 C야. 자, 근데 내가 여기에 임의의 점을 하나 찍은 거야. 자, 뭐 P라고 할까? P라고 했을 때, 자, 이 새끼 선분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새끼 선분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새끼 선분에 대한 제곱, 이거에 대한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P의 선분 제곱, TV 제곱. 자, 맨 마지막에 선분 PC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 점 P 구하라고 해요. 근데 그 점 P는 항상 누구랑 똑같다? 무게중심 G하고 똑같다. 이거 조금 기억하고 갑시다. 알겠죠? 요건 필기해 주세요. 어디다 필기할까? 개념이 나와 있나 책에? 16, 유형 16번에 나와 있네. 여기 마크리 좋아. 173쪽에 유형 16번에 별표 2개. 삼각형 내부에 이미 한 점을 가지고 꼭지점하고 이어서 만든 3개의 선분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항상 그 점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여기에 좌표가 1,2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있다고 하고 여기 뭐 6,-3 이렇게 있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가정해야 돼? x, y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 그럼 뭐 해야 돼?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다 구해야 돼. 이 새끼 제곱, 이 새끼 제곱, 이 새끼 제곱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새끼를 전개해서 무슨 제곱식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식을 다 확인해야 돼. 짜증나죠, 그쵸?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외워주는 게 좋겠지, 그치? 자, 요 정도까지 진행하고 좀 더 넘어갔을 때 요 기억해야 될 거 그거 기억하면 안 좋아. 이거는 고등과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복습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을 배우긴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내심과 외심 배웠어, 조호가. 그치? 정신 차리고. 보이죠? 오케이, 빠르게 합시다. 자, 내심과 외심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갈 거야. 첫 번째 내각의 이등분선, 두 번째 외각의 이등분선. 자, 뭐 팁까지 아니는데 내각의 이등분선. 근데 요거는 얼추 기억해. 자, 근데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까먹어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외곽의 이등분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여기를 이미의 P로 쪼갰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P로 쪼개서 선분 딱 그렸을 때 뭐냐면 내용이 뭐야 지금? 내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치? 자, 여기 있는 각을 내가 뭐 했다는 거야? 이등분 했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런데 알고 있죠? 자, 이 빨간색의 길이하고 이 비율이 일치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길이하고 이 비율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죠. 맞아? 자, 그래가지고 이 새끼 길이가 1이고 2고 만약에 이거 4야. 어이구. 그래, 이렇게 하자. 얘가 만약에 길이가 5고 이 새끼 길이가 만약에 3이라고 하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선분이 몇 대 몇이다? 5대 3이 될 거다. 이해되니? 그럼 이 점의 위치는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 BC를 몇 대 몇으로? 5대 3으로 나누는 점이다라는 거죠. 괜찮아? 자,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 A, B, C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외곽을
아까는 안쪽에 있는 각을 2등분 했잖아, 그치 정우가? 근데 이번엔 바깥쪽에 있는 각을 2등분 하자는 거야, 괜찮아?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B에서부터 A를 연장해서 선분을 만들었을 때 요 새끼를 몇 등분 하겠다? 2등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줄게. 이 새끼를 내가 Q라고 할게. 자, 그럴 때 여기가 몇 등분 됐다? 여기가 2등분 됐다라는 거야. 그림은 이상하지만 2등분이라고 생각하자. 괜찮니? 자, 그럴 때 뭐가 성립한다? 똑같아. 자, 요 새끼랑 그 다음에 요 새끼 비율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요 비율과 요 비율하고 똑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 자, 외곽의 2등분선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얘가 4대 3이다. 4대 3이다. 4랑 3이다. 라고 하면은 이 긴 거랑 짧은 거 비율이 몇 대 몇이다? 4대 3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5대 3이라고 하는 건 내분점이었죠. 맞아? 근데 여기서의 4대 3이라고 하는 건 4대 3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점이 돼버려? 외분점이 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각각 이거 두 개는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괜찮니? 시간? 잠깐만. 시간 되나? 오케이, 좀 된다. 자, 아마 이번 시험 기간에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 하고 가자. 18분 정리. 뭐 아실 분들은 아시고요. 모르실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18분 정리. 자, 예인아 18분 정리 기억나? 들어본 적 있어? 시험이 들어본 적 있어? 오케이. 자, 신발끈 정리가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세 점의 좌표가 있어야 돼. 세 점의 좌표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형 ABC의 뭐를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까지 이거 두 개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좌표가 이제 x1, y1, 그 다음에 x2, y2. 자, 세 번째 x3, y3가 있을 때, 자, 이 새끼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 그림 그리지도 않을게. 자, 그때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s는 2분의 1 곱하기, 자, 절대값을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좌표를 세로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좌표를 세로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를 세로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썼던 좌표를 다시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초록색끼리 곱한 거를 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황색끼리 곱한 거를 뭐 할 거야? 뺄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넓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굳이 느려뜨려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절대값. 자, 첫 번째 잘 봐. 자, 흰색으로 쓸게요. 첫 번째 x1, y2 이 공식 보지 마세요. x2, y3 자, 그 다음에 x3, y1 이거 3개 초록색끼리 곱한 거 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주황색끼리 곱한 거 뭐하라고 했어? 제가 빼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x2, y1 빼고 자, 그 다음 빼기 x3, y2 자, 마이너스 x1, y3 요거 빼서 절대값 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넓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술형이 아닌 이상 좌표 3개 나와서 넓이 구할 때는 반드시 흰발끈 정리 써서 정리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평면 좌표에 대한 내용 물론 문제 풀면서 또 자잘한 팁은 알려줄 건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5번 셔터 합시다.